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난도 킬러 문항 대신 중상 난이도의 문항이 늘어난 만큼 우리 지역 수험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킬러 문항 배제 논란과 함께 2024학년도 수능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2024학년도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이 킬러 문항이 배제된 이후에 첫 번째 수능인 만큼 이 많은 변수들이 예상이 되는데 우선 지난 6월과 9월 이 모의평가 이후에 전문가와 수험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수능이 이제 불과 이제 뭐 30일 한 달 좀 덜 남았어요, 그죠? 이게 원래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네, 수험생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킬러 문항, 초고난이도 문제, 네, 배제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 발표 이후에 실제로 6월 달하고 9월 달에 모의 평가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두 시험에서 킬러 문항 이 배제된 채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네, 출제됐고 그중에 이제 9월 모의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수능을 보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수능의 바로미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9월 모의 평가만 좀 살펴보면요. 대구 영북에서는 실제로 38,000명의 수험생들이 한 250여 개 시험장에서 시험 쳤고, 원래는 재수생과 N수생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졸업생 수험생이 되게 많이 참여를 했어요. 예전에는 사실 뭐 9월 모의평가는 안 했는데, 원래는 뭐 새롭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응시를 해가 시험을 쳤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그 9월 모의평가에서 이제 새롭게 도입된 EBS 현장 교사단이 있거든요. EBS 현장 교사단이 평가하는 거 보면은 국어 영역은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그 다양한 난이도 문항들이 출제돼가지고 적정 난이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6월 모평하고 뭐 비슷한 수준의 이제 그 출제됐고,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6월 모평에 비해 가지고 뭐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논란이 됐던 킬러 문항 그 배제 방침으로 이제 사실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를 했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EBS를 이제 그 말이 연계해서 출제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EBS 앞으로 이제 얘기하겠지만 EBS 연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입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수학의 변별력이 굉장히 좀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에요. 근데 그 실제로 1등급 구간에 보면 점수차는 9점밖에 안 돼요. 9점밖에 안 되는데 통합 수능 이후에 격차가 가장 작은 격차거든요. 9점이면 1등급 내에서 뭐 최소 144점에서 최고 144점, 최소 135점인데 이 구간 안에 그 1등급 구간 안에 학생들이 몰려 있단 말입니다. 특히 또 만점 학생들 이번에 이제 9월 수능 모평에서 만점자들이 2,520명이 나왔어요. 2,520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수능이 이제 934명인데 지난해 수능이라든지 6월 모의평가는 648명이다. 여기 한 4배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렇네요. 9월 평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전국 의대 정원이 실제로 지금 보면 3,058명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육박하는 어떤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만점자들 몰리다 보면은 뭐 변별력도 그렇고 수험생들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반응들이 엇갈리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킬러 문항이 없어가지고 사교육을 많이 안 들어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또 뭐 부담이 좀 줄었다라고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앞서 말씀 맞음자가 이렇게 많고 또 뭐 그 1등급 내에 뭐 점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학력 학생들과 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N수생, 재수생이라든지 삼수생인데 N수생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그 시험을 준비해왔던 부분이고, 이게 시험 출제 뭐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유행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N수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N수생들의 그 수능 시험
응시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네. 이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타날지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문가와 수험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 이 킬러 문항 배제로 쉬운 수능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실제로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킬러 문항 배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양한 전망과 반응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임종식 교육감, 경북도 교육감이 이제 네. 말을 했는데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성적 우수 학생들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고난이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했고 정부 입장과 똑같이 얘기했죠. 네. 특히 이제 킬러 문항이 이제 제출되면은 사실 일반 학생들은 거의 그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찍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일부 강사라든지 일타 강사라든지 좀 이렇게 상급자 학생들의 혼란을 이기지만 이건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입장들을 밝혔고요. 네. 또 이제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제 오성걸 신임원장이 취임을 했거든요. 취임할 때도 킬러 문항은 배제한다라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예측할 수 있는데 고난이도의 어떤 킬러 문항 난이도가 낮아지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어떤 중상위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은 네. 전반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낮아져서 네. 평균 점수가 올라간다. 올라갔을 때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그런 점수폭이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면은 동점자도 많이 나오고 네. 9월 모평처럼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변별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등급은 일단 9등급으로 하잖아요. 네. 9등급으로 향후는 앞으로 이제 5등급으로 이제 추수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9등급으로 나눠지는 변별력 확보거든요. 어떻게 여러 이제 많은 그런 학생들을 좀 이렇게 별 이제 빈 구간 없이 네. 등급별로 고르게 이제 잘 나누느냐 수능 결과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어떤 문제들을 다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평가원 같은 경우는 아주 고민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난이도가 중하의 경우에는 약간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킬러 문항의 난이도를 줄이는 대신에 중상위 난이도를 좀 올리고. 네. 이렇게 해서 변별력을 좀 낮추고. 상위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위권 학생 일단은 불만이 있겠지만은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단은 한 달 남았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처음부터 이 변화되기 전에 준비했던 어떤 그런 방법대로 준비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킬러 문항이 배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경북교육청도 공교육 강화와 이 사교육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킬러 문항 배제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의 학원들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이제 일시적인 어떤 사교육 때리기 이게 실제로 이제 오히려 이제 특정 학원, 유명한 학원들 장기적으로 홍보해주는 어떤 효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경북이나 그 지역의 일반고에서 사실 이 킬러 문항을 손쉽게 풀어내는 그런 어떤 학생들이 사실 두텁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번에 논란이 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욕심을 낼 수도 있고 일부에 이제 9월 모평 결과 이제 만점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특정 어떤 학원에서는 그 수학 만점자가 대거 양성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홍보가 되잖아요. 홍보가 되니까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른 이제 그 학생들이 거기에 또 줄을 서는 어떤 그런 어떤 역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킬러 문항 배제만으로 역시 사교육을 잡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학이 이제 수능 대신 내신이나 학교 생활 이런 것들
과 함께 뭐 좀 이렇게 수험생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사교육을 이제 좀 줄이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드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가 우리 경북도의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2024년도 수능 전체 응시자 수는 이제 지난해보다가 한 3,442명이 좀 이렇게 감소했고, 네. 또 재수생이나 뭐 졸업생 응시자 수는 17,439명이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우리 경북만 보더라도 실제로 전년 대비 지원자 수가 309명이 줄은 그 감소했는데, 네. 이런 검정고시라든지 졸업생, N수생들이 각각 이제 8.8%라든지 1.13% 늘었거든요. 네. 이 졸업생들이 큰 폭으로 이제 재수생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재수생들은 뭐 보면은 지난해 수능에서 이제 그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친구들이 상향해서 다시 또 이제 재도전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킬러 문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 작년에 재수생, N수생, 삼수생들이 이렇게 이제 고학력자들이 네. 이제 대거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고등학생 그 수험생들에게는 크게 유리하지는 않을 그렇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수능에서 재수생 이상 N수생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수능에서 N수생의 접수율이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 9월 모의평가에도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N수생들의 어떤 응시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올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월 모평이 사실 이제 킬러 문항 배제 이후에 첫 수능 시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유형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재수생 이상의 그 N수생들이 10만 명 이상으로 최대로 이제 응시를 했었어요. 네. 응시를 했고, 전문가들 뭐 따지면 지난해는 재수생 비율이 한 31% 정도 되는데 응시한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한 35% 정도가 원래 수능에 응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N수생, 특히 N수생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변화되는 그런 수능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난이도 조절이라든지 출제 영향을 파악을 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났잖아요. 이슈가 되고 또 이제 시험이 9월이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수생들이 이렇게 한 10만 명 정도 몰렸는데, 결과적으로 9월 모의평가에서 N수생들이 이렇게 많이 몰린 부분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자신의 상대적 위치라든지 난이도 파악, 출제 영향 파악, 뭐 이렇게 수능을 대비한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실제로 한 35% 정도였던 N수생들이 수능에 이제 응시를 하고, 네. 그 친구들이 굉장히 고득점을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고3 수험생들한테 좀 불리하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수능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몇 년간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대입에서 이 수시와 정시 비율, 현재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4년제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요, 정시 모집 비중이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시가 줄고 있고 수시가 늘고 있는데, 네. 2024학년도 기준으로 21%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권역별로 보면 좀 다르고,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35% 정도의 정시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교육부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16개, 서울의 16개 대학 경우는 정시를 40% 정도로 교육부의 권고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반면에 비수도권이죠. 지방대학만 그 절반의 12%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대부분의 정시, 수시에서 대부분 다 뽑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원이 줄어들고,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수시에서 많이 확보를 해야
정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략을 수시 집중 전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수험생들은 일괄적인 어떤 이제 수시 비율의 정시 비율을 따지기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어떤 그 입시 요강을 좀 따져보고 네. 그래서 이제 정시 비율이든지 수시 비율이든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능이 벌써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이번 수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 좋을지 팁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 수능 한 달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 입장들 몇몇 입장들 이제 말씀드릴 텐데 수험생들이 좀 잘 들으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번에 이제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수능에서 EBS 중요도가 굉장히 네.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EBS의 문제 표현을 반드시 기획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비해 가지고 또 이제 그 EBS 체감 연계도를 높이겠다는 출제 원칙이 있어요. 있는데 하지만 이제 EBS 학습을 강조하지만은 EBS만 공부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EBS 연계 출제 그 기조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그 EBS를 충분히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EBS는 단순히 소재 차용이나 개념 활용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확장이나 축소, 선택지 활용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EBS를 네. 굉장히 좀 집중해 봐라 이렇게 보고 있고,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실전의 연습의 양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또 완벽하게 이해를 해라. 네.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이투스 김희정 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수능의 1교시를 이제 국어 영역을 시험을 치거든요. 네. 1교시에. 네. 이거는 이제 국어 영역에서 굉장히 이제 막 다양한 난이도나 다양한 어떤 유형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 시험 대비해서는 멘탈을 강하게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1교시에서 국어 시험에서 멘탈이 무너져 버리면은 전체적으로 그 시험 망치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네. 이게 함정이니까 잘 이제 염두에 두라는 얘기를 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EBS 지문을 그대로 활용한 직접 연기 문항이 또 이제 출제되지 않아가지고 참 문제풀이 시간을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얘기도 있고, 또 평소에 다양한 난이도의 고난이도 지문을 꾸준히 접하면서 글의 논리 전개를 파악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낯선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양한 내용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긴장하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수능 시험 준비에서 이제 수험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변화된 대입 환경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킬러 문항이 어떻게 줄어들 것인지 또 거기에 대입해 가지고 중상위권의 어떤 그런 변별력 있는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선택 과목과 이제 그 공통 과목의 어떤 그런 그 변별력은 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어떤 그런 수능 대비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지만은 어떤 시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공부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N수생들이 역대급으로 증가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수험생들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모의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가지고 네. 사실 자기가 좀 이렇게 모자란 부분들 과목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데 집중을 좀 하고, 네. 또 시험 당일 컨디션 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건강에 유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킬러 문항 배제와 함께 2024학년도 수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